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새 책을 냈습니다. 대통령의 쓸모라는 제목의 책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을 대신해서 고난을 겪었던 대통령의 최측근이 쓴 대통령의 쓸모. 제목부터 벌써 섹시하네요. 자, 한국 현대 정치사법의 논쟁적 국면을 증언하는 기록으로 이 책의 쓸모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아침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초대했습니다. 자, 김용 원장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김 목사님.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자, 요즘에 책을 내시고 근황이 어떻습니까? 북콘서트 일정 때문에 바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제 책을 내고 책을 좀 전국에서 같이 좀 이렇게 공유했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도 있고, 예. 그리고 또 최근에는 이제 민주당 우리 이제 각 지역위원회에서 특강을 요청해가지고 이제 방문해서 특강도 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일 바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니, 또 이제 요즘 네. 보수 언론들이 또 김용 원장님 북콘서트를 열심히 홍보해줘가지고 또 아주 고맙습니다. 아주 그냥 뭐 제가 조금만 움직이면은 뭐 도대체 보석 조건 어긴다 그러면서 뭐 사설까지 써가면서 아주 저를 공격해서 아주 뭐 홍보해 주는데 너무나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그만큼 또 무게가 있으신 분이니까 그 행보 하나하나가 지금 주목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정치적으로 핫한 시점에 이 책이 나왔어요. 이재명 대통령 최측근이라는 이유로 정진상 실장과 함께 엄청난 고난의 시간을 겪으셨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국 사건의 실체는 유동규의 부패로 가닥이 잡히는 양상이죠? 그렇습니다. 제가 뭐 3년, 벌써 4년 됐죠. 네. 제가 2022년도 10월 달에 이제 체포돼서 구속되면서 1심 때부터 제가 했던 얘기입니다. 이렇게 사건을 조작할 수가 있냐. 너희들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이러면서 싸워왔는데 뭐 작년도 대장동 사건에서 그 검찰들이 한 3인석의 주인공이죠. 남욱 피고인이 검찰이 그렇게 자기들을 압박하고 자기들한테 증언을 강요했다. 그래서 법정에서 위증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사실들이 뭐 다 밝혀지면서 이미 다 진실은 드러났는데 근데 뭐 아직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기존의 레거시에서는 계속 이제 그 이전의 검찰의 주장만을 그대로 인용해서 지금까지 써먹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안타까운 일이에요. 아직 판결은 안 나왔죠? 좀 빨리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소식이 없습니다. 참 물증 없는 기소 또 희대의 구글 타임라인이라는 객관적 물증의 배제. 재판 과정은 이 나라의 사법이 어디까지 망가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참 그 과정을 이 책에 담담히 또 기술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 사법 판결들의 이러한 좀 사항을 보면은 정말 일부에서 얘기하는 그 AI 판결을 도입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정말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손바닥도 부딪혀야 소리가 난다고 이게 검찰이 아무리 조작하고 이래도 법원에서 제대로 판결해주면 되는 건데 글쎄 말이에요. 그동안의 뭐 정치 사건들에서는 정말 일방적으로 검찰 편향적인 이러한 판결을 하면서 사법 정의가 바로 서야 한다. 이러한 좀 중요성을 계속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까지도. 우리 김용 원장님이 구글 타임라인을 보면은 유동규를 만난 흔적이 없는데, 근데 그 객관적인 증거를 두고 1심 그 판사는 이걸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사실은 항소심 판사죠. 2심에서 2심. 맞습니다. 최순실 사건 때는 그 구글 타임라인 자료를 인정했는데 왜 김용은 안 됩니까? 김용은 뭐 특별한 사람인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제일 황당했던 게 그래서 감정을 했습니다. 이제 저희 변호인 측에서 했던 사감정 외에 법원에서 요청했던 법원 감정인까지 세 군데의 감정이 같은 결과가 나왔는데도 그냥 검찰의 일방적인 얘기만을 의견서에 담아가지고 낸 그 자료를 기반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거는 뭐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 타임라인은 제가 그냥 뭐
뭐 하루 이틀 갑자기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십몇 년 동안을 갖다가 키고 다녔더라고요. 타임라인을. 그다음에 이거는 예. 조작 자체를 할 수가 없는 원시 데이터입니다. 예. 근데도 뭐 이런 거를 인정 안 하면은 도대체 뭐 재판 뭐하러 하는지 증거 재판주의 무슨 뭐 죄형 법정주의 이런 뭐 근간을 다 자기들 스스로 허무는 이런 판결이라 가지고 지금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세요. 이런 사실에 대해서. 네. 그래서 저를 지금 상고심 마지막 이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데 뭐 사필 규정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뭐 다행히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이게 네. 1심, 2심에서 잘못된 판결이 그 상급심 가가지고 엎어지는 경우가 덜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김용 원장님 사건도 그렇게 처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아니 그 대장동 사건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지금 다들 엎어지고 있고 또 바로 잡히고 있는 것 같아서 기대를 많이 하게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사건에서는 이제 워낙 조작한 게 확실히 드러나니까 그렇게 네. 바로 잡히는 것도 있지만 또 반면에 네. 여러 번 지금 다루고 계십니다만은 네. 뭐 내란 관련해 가지고 뭐 김건희 주 혐의에 그렇죠. 대해서 무죄, 그다음에 뭐 명태균, 김영선 뭐 58번의 여론 조작을 갖다가 대가성이 없다고 무죄로 하고 그리고 뭐 지난주에는 곽상도 그 55 글쎄 클럽 말이에요. 아이고. 대장동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55 클럽의 그 주인공 곽상도는 공소 기각을 하고 그 아들은 50억 퇴직금 받은 거에 대해 가지고 무죄. 뭐 신종적이 그 뇌물 수수 방법이다. 이런 지금 그 이야기까지 있는데 정말 저는 그래서 너무 우리가 큽니다, 솔직히. 예, 제 사건을 떠나 가지고. 예. 네. 그 김건희를 왜 이렇게 봐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또 나중에 네, 상세히 네, 다루도록 예. 하고. 네. 자, 책 제목이 대통령의 쓸모입니다. 네. 개인의 시간을 넘어서 대통령의 통치 원리로 네. 확장된다. 보도 자료에 이런 내용이 또 있더라고요. 예, 네. 그러니까 결국 이재명 대통령 이야기 또 대통령이라는 제도에 대한 이야기도 소상히 담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쓸모 제목이 왜 이렇습니까? 어떤 내용이 담겼길래요? 제가 이제 책을 맨 처음에는 제가 혼자 저자로 해서 쓰려고 그랬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3년, 4년 동안 겪었던 저의 억울함, 그 다음에 이 분노, 뭐 사실 뭐 책 시리즈로 써도 뭐 한 10권을 써도 모자를 판인데 그래서 네. 제가 막 제 이야기만 쓰려고 그랬더니 네. 이제 그 출판사 쪽에서 이제 오마이뉴스의 이제 이정환 기자라고 네. 저하고 대담 형식을 취했는데 이 대담 형식을 취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한번 정리가 되더라고요. 네. 이게 성남 2010년도 성남 대통령 시장 시절부터 해서 그다음에 경기도지사 시절 이거를 쭉 추억하고 반추하면서 얘기하다 보니까 결론이 이렇게 대통령의 쓸모로 귀결되더라고요. 네. 결국은 오늘날 이재명 대통령이 저렇게 국민의 환호를 받으면서 열심히 잘하는 이 기초에는 성남 시장 시절, 초선 시장 시절 때부터 계속해서 효능감 있는 정책과 의지를 가지고 했던 대통령의 이 쓸모가 있었다. 네. 성남시장의 쓸모, 경기도지사의 쓸모. 그래서 책 제목을 대통령의 쓸모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쓰려다가 김용의 분노 이런 걸 쓰려다가 대통령의 쓸모가 돼버렸습니다. 예. 아니 예. 정말 효능감 넘치는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뭐 시장 때, 도지사 때, 대통령 또 가까운 거리에서 지금 보고 계시고 있고 네. 이재명 정치의 그 실체가 무엇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 이 책이 주목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래요. 아무래도 우리 또 책 이야기도 해야겠습니다만은 현안에 대해서 여쭙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던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이 사람의 네. 변호인이 2차 종합특검 후보로 민주당에 의해서 천거됐는데 이를 두고 청와대가 굉장히 문제 제기를 많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이게? 저는 정말 이게 지난 주말에 뜨겁게 네. 이제 정말 전국을 달궜는데 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게 네. 제가 그 당시에 22년도에 체포되고 김성태가 몇 달 있다가 뭐 외국에 나가서 도망 다니던 사람이 네. 귀국을 합니다. 네. 그 귀국하면서 들어와서
검찰하고 이미 다 뭐 짜고 들어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당시에. 이제 그 출국 아니 입국하기 예. 이전에 딴 나라에 네. 있었을 때는 자신은 이재명 모른다 이랬었어요. 그런데 들어오더니 그렇습니다. 갑자기 예. 뭐 진짜 별의별 인연을 다 가진 그때 것처럼. 이제 설왕설래가 많았죠. 네. 검찰과 쌍방울 회장 김성태 간에 모종의 밀약이 있었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뭐 그런 거는 뭐 제가 알 수 없는 얘기고 어쨌든 이 김성태의 똑같은 제사건하고 비슷한 거죠. 네. 진술로 인해 가지고 이 대북송금 그다음에 제3자 뇌물죄가 만들어지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그 타켓을 해서 공격합니다. 그런데 그 사건에 김성태의 변호를 맡았던 사람을 갖다가 네. 이 내란을 갖다가 우리가 미진해가지고 종합특검을 갖다가 하겠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특검 후보로 올랐다는 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네. 저는 정말 너무나 황당해가지고 예. 이해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아니 그 예. 당에서 왜 그랬을까요? 아니 경력 검색이 예. 어렵나요? 기사만 쳐도 나오던데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어제까지 뭐 좀 그 저녁까지 나온 소식을 보니까 네. 뭐 절차에 있어가지고 정작적인 그 당사자들인 이 법사위 위원들도 몰랐고 그다음에 최고위도 전혀 몰랐다 그러면서 어느 한 분 최고위원께서 그거를 갖다가 추천했다고 그러는데 이 시스템의 이 문제도 좀 뭐 지적 안 할 수 없고 네. 저는 그것보다 우리가 네. 이 사실 이재명 정부가 이 윤석열 이 정권의 계엄 쿠데타에 의해서 이게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이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그거를 갖다가 종식하기 위해서 특검을 했는데 미진했어요. 그래서 2차 종합 특검을 갖다가 우리가 요청해 가지고 하는 거면은 거기에 대한 책임자를 선정하는 문제는 가장 당에서 최우선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서 최선을 다해서 정말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네네. 글쎄요 너무 좀 안타깝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네. 이 고의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제가 봤을 설마 고의가 있겠습니까? 저는 뭐 거기까지는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어쨌든 이 과정이 있어가지고 너무 정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다. 너무 황당합니다. 예. 아니 그 뭐 이건 개인의 입장에서 네. 지금 당이 이재명 정부에 지금 네. 속도감이 있는 효능감이 있는 그런 정책 드라이브 또 국정 운영에 이 도움이 네. 되고 있습니까? 뒷받침이 잘 되고 있는지 아닙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좀 빨리 당이 좀 이 전열을 재정비해서 정말 이재명 정부를 좀 뒷받침하는 네. 이게 집권 여당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책임 여당입니다. 예. 국민의 삶을 하나하나 챙기는 현안들을 책임져야 하는 여당으로서의 역할에 빨리 복원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오죽하면 저기 엊그저께 이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 그 표현이 딱 맞더라고요. 네. 그 부동산 전문가 이광수 평론가가 얘기를 했던데 네. 그 장판교에 서 있는 장비 역할을 대통령이 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예. 이 정말 이렇게 그동안의 기득권과 싸우는 역할을 대통령이 앞장서서 하다 보면은 그 칼을 맞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역할을 사실은 당에서 해줘야 되는데 지금 정말 뭐 사법개혁, 민생개혁, 검찰개혁 그 외에 수많은 이러한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다 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빨리 좀 우리 당의 원심력을 복원해서 당에서 일사불란하게 국정을 책임지는 이런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강력하게 아니 부탁드립니다. 그 정천하 대표가 말이죠. 대통령님 네. 싸움은 제가 하겠습니다. 국정 운영 네네. 예, 전념하십시오. 이랬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 발언도 네. 있었고, 근데 지금 보면 아닙니다. 지금은 저기 싸움을 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일을 같이 할 때입니다. 지금은 대통령도 일하고 예. 옆에서 같이 일을 하면서 예. 정말 이 책임 여당으로서의 이 대통령의 쓸모, 우리 민주당의 쓸모를 국민들한테 보여줄 시간입니다. 입법 속도는 제자리 걸음이고 난데없는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논의로 민주당이 갈팡질팡인 상황인데 이 합당 논의는 어떻게 보세요? 이것도 이번 주에 핫한 이슈인데. 글쎄요. 뭐 여기에 대해서 제가 뭐 굳이 여러분들이 너무 의견을 많이 내시기 때문에 예. 뭐 구체적인 얘기를 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현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조국 혁신당의 합당이
당연히 원칙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 우당이고 네. 거기 계신 분들, 우리 민주의 가치를 함께하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지만 현재 이미 지방선거에 예비후보 등록을 갖다가 받을 정도의 이 뭐랄까 지방선거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재명 정부 들어서 첫 번째 저기 지방선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압승을 해야죠. 예. 그러면은 지금 지지율 60% 넘어가는 네. 이재명 대통령의 성과를 갖고 당의 성과로 이거를 그럼요. 함께 이거를 갖다가 해서 이겨내야 되는데 네.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어서 네. 좀 많이 좀 이렇게 부족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아유 참 빨리 좀 정상화되기를 바랍니다. 예. 답답한 마음을 또 이렇게 우회적으로 표시하시느라고. 예. 자, 김용 원장님은 이제 깡패 정치 검찰에 의한 네. 공작적 수사 재판에 시달리고 계시는데 여기서 벗어나시면은 어떤 정치적 역할을 맡게 되실지 너무 궁금합니다. 예, 아닙니다. 저희 지금은 워낙 이제 대통령과 함께 일하시는 분들이 효능감 있게 잘 해주셔가지고 저의 역할 이런 거는 제가 따로 생각하는 적 없고 어쨌든 저도 현실 정치인으로 지금만 4년 동안 제약이 있어 글쎄 왔습니다만 말이에요. 제 역할이 조금이라도 주어진다면은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이 책 쓴 거를 갖고 그런 이 공감대를 함께 만들어 가기 위해서 이제 이번 주 12일 날 국회에서 북콘서트 시작으로 해서 언제요? 12일 날 목요일 날 이제 북콘서트인데 그냥 어떻게 보면은 저기 소개 콘서트입니다. 책을 제가 국회 규정상 책을 예. 팔지는 않고 예. 그리고 이제 설 지나고 이제 경기도 시작으로 해서 20일 네. 전국 광역별로 좀 이렇게 몇 군데 돌면서 그동안 못 봤던 분들 또 지역에서 고생했던 분들 함께 만나서 책 이야기를 좀 나눌 생각입니다. 우리 김용 부원장님은 아주 인품이 훌륭하셔서 이재명 대통령의 인격을 담당하고 있다 이런 소리도 있어요. 과찬이십니다. 예. 대통령의 쓸모라는 책을 통해서 대통령이 어떤 진면모를 가지고 있는지를 또 소상히 설명하시는 네.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임기 5년 지나면 나라가 어떻게 바뀔 것 같아요? 그거 제가 스포일러입니다. 책 속에 스포일러입니까? 써놨습니다. 예. 얘기 안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상화를 위해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네. 그리고 나서 이 결과가 어떻게 될지도 이미 다 부처님 손바닥 보듯이 보고 계시네요 지금. 근데 이 부동산은 워낙 이 난제지. 고도의 이 방정식이고 예. 이 워낙 또 기득권의 저항이 크기 때문에 네. 이거는 그래서 제가 장판교의 장비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힘을 좀 같이 보태서 네. 함께 이 혁파는 그런 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빨리. 네. 근데 잘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대통령이. 예. 누구보다도 이 부동산 장사하는 이 장사치들의 욕망을 잘 알고 있고 대장동에서 백현동에서 하여튼 정면으로 들이받으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네, 그렇습니다. 공공의 예.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애를 쓰셨고요. 또 그런 성과가 또 있었고. 이건 참 우리 김용 부원장님 빨리 복권하셔가지고 든든한 대통령의 복심으로서 또 역할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네,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원장님 나중에 스튜디오에서 한번 또 말씀 나누도록 그러시죠. 하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추회 건강하시고요. 예.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함께했습니다.